오늘은 확률의 덧셈 정리, 단원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냥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면은 그냥 더하기 이런 거 같겠지만 사실은 합집합의 확률을 계산한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선생님이 이거 먼저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원래는 첫 시간에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확률에 대해서 또 오해할 충분한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인 맥락만 알려준 거지, 선생님이 정의하는 확률을 다시 한번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일 때 B일 확률이 바로 확률의 기본적인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확률을 뭐라고 부르자라고 했었죠?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부르자고 했어요. 알겠죠? 이 조건부 확률을 표현할 때는 보통 P 쓰고 구분선을 넣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뭐부터 적어야 된다 했죠? 뒤에서부터 있기로 했으니까 전제 사건과 계산해야 될 확률의 사건을 이렇게 순서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해야 되는 거냐면 A 중에서 B를 고르는 거니까 집합처럼 생각을 하면 A라는 집합에서 A 중에서 B를 고르는 거니까 B라는 집합을 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A 중에서 B를 찾는 거니까 교집합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A분의 B 이렇게 썼었잖아. 근데 원래 원칙상 따지면은 사실은 A 중에서 B를 고르는 거니까 교집합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자, 이 문장 구조를 꼭 한 번만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얘는 나중에 가면 A의 확률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한 게 바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원래는 확률이다. 이렇게 따지는 게 맞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거 일단 체크를 했고,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덧셈 정리라고 하는 확률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수정해 준 겁니다. 자, 두 번째 P라는 게 나오면 뭐죠? 확률이죠. 그러면 이 괄호 안에는 뭐를 적기로 했었죠? 사건. 그치? 사건을 적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괄호 안에 A라는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B라는 사건도 있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관계가 합집합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합집합의 확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합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라고 물어볼 때 당연히 집합 이론을 그대로 쓰면 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집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집합처럼 생각하자고 했잖아. 근데 경우의 수에서의 사건, 확률에서의 사건은 원소의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결과의 가지의 수를, 결과들을 원소로 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 A라는 사건의 원소들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결과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B라는 사건의 결과들도, B라는 집합의 원소들도 마찬가지로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결과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합집합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원소들의 합을 그냥 더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중복되는 부분이 생겨서 반드시 그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게 이제 집합 이론하고 똑같은 이론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사건을 집합처럼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88페이지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이 부분이 지금 등장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또 저번 시간에도 강조를 했잖아. 내가 너를 계산하는 거는 쉽다. 결과적으로 너를 계산하는 것도 쉽다. 근데 문제는 너다. 라고 얘기했죠. 내가 계산해야 될 합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려면 반드시 교집합의 확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는 이론이 이 확률의 진짜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배반 사건하고 여사건을 배운 거예요. 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관계가 배반 사건의 관계에 있으면 교집합의 확률이 0인 거거든. 왜? 배반 사건의 정의가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집합의 확률도 0일 수밖에 없는데 원수 하나도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배반 사건이거나 여사건 관계에 있다는 것은 교집합의 확률이 0이었기 때문에 합집합의 확률이 그냥 PA 더하기 PB로 이루어져 있을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네. 자, 합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때 반드시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해서 빼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관계가 배반 사건의 관계에 있다면 교집합의 확률은 0일 거니까 그냥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된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일단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근데 배반 사건이라는 걸 알려면 당연히 교집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맞아 틀려?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거야. 교집합이 없다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교집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틀려? 그냥 너네가 배반 사건 다 외우고 다닐 거야? 그럴 리 없잖아.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배반 사건이라고 다 외우고 다닐 거예요? 사건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외워?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선생님의 결론은 뭐냐면 배반 사건이든 여사건이든 간에 어찌됐든 교집합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선생님이 한 번에 가기로 여러분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 이론 들어가기 전에 왜 전제를 깔았는지부터 선생님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확률은 사실 이걸 계산하는 게 확률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게 확률인 거야. 확률은 사실 네가 확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조건부라는 확률을 계산할 때 P 이제 여기서는 B바 A인데 읽을 때는 A일 때 B일 확률을 읽어야 됩니다. A일 때 B일 확률을 계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확률이 전제가 되는 확률과 교집합의 확률을 알아야 됩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이 확률을 알려줬어. 또는 내가 이 확률을 알고 있어. 그리고 이 확률도 알고 있다고 쳐. 그럼 교집합의 확률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떤 합집합 확률을 계산할 때, 어떤 두 사건의 합집합의 확률을 계산을 할 때 교집합을 계산하는 이론이 이 부분에서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다음 단어에 나와. 그러니까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차피 배울 거고 확률의 구조를 처음부터 이렇게 인식하고 가기를 선생님은 희망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먼저 알려주고 가는 겁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걸 배우기 이전이니까 이 기호를 배우기 이전이니까 이런 문제는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어차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다 배우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단원을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야. 사실은. 이게 진짜 선생님이 진짜 미치겠어요. 이렇게 단원을 구분해 놓고 이 단원에서는 이거 안 내고 다 배우고 나서는 이걸 내고 이 말이 되니?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봐야 되고 사실은 너네가 나중에 이 교집합을 계산할 때 이 이론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이 이론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배반일 때는 당연히 0이야. 0이니까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만약에 배반이 아니면 어떡할 거야? 교집합이 존재하면 어떡할 거야? 그럼 교집합이 존재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집합을 찾아? 그러면 당연히 모든 경우를 다 따져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확률들을 이용해서 교집합을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지? 경우를 다 따져서 교집합을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 위에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 방법이란 확률의 정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선생님이 중학교 과정대로 설명하면 이게 참 머리가 복잡한데 어차피 그 확률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확률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인데 이 표현을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다. 너네가 지금까지 다 잘못 표현한 거다.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고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다. 왜? A 중에서 B인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먼저 이해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럼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때 당연히 A와 B의 교집합을 직접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 확률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자. 선생님의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교과 과정대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다시 물어보면 나중에 가면 앞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 나중에 가면 앞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앞부분부터 배우고 간 사람은 뒷부분을 외워야 돼. 다른 확률이구나 그러고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확률인데 그게 진짜 확률인데 그거를 모르고 나중에 나오는 확률은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이제 잘못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먼저 설명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덧셈 정리는 의미가 없다. 덧셈 정리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합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그것만 기억하면 돼. 집합처럼 계산하는 거다. 그러려면 교집합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교집합을 계산하려면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확률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해할 수 있죠?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따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여사건일 확률도 여러분들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도 배웠으니까. 자, A가 일어날 확률하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하고 A라는 사건이 안 일어날 확률하고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보면 무조건 이래야 돼요. 확률은 항상 전체의 경우가 분자가 분모랑 같아지는 경우일 거니까.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인 거예요. 근데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경우로 말하면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일 거 아니에요. 따라서 A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무조건 1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얘야. 너를 알고 싶어. A가 일어날 확률을 알고 싶은데 얘를 계산하는 게 더 쉬워. 너를 계산하는 게 어렵고 반대로 부정한 확률, 즉 A가 아닐 확률을 계산하는 게 더 쉽단 말이야. 그럼 미련하게 이걸 계속 고집하고 얘를 찾고 있을 거예요? 멍청한 거죠. 내가 A가 일어날 확률을 알고 싶은 건 맞아. 하지만 누구의 확률을 계산하기 더 쉽더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기 더 쉽더라. 그러면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확률 계산하는 건데 이 얘기야. 이 얘기를 지금 2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외우고 있어. 미쳐버리겠어. 자, 이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너를 계산하기 쉽냐? 너를 계산하기 쉽냐? 얘를 계산하기 쉽으면 당연히 얘를 계산해야지. 근데 너를 계산하기는 좀 어려워. 또는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여사건 확률이 더 계산이 쉬워. 그럼 당연히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근데 이걸 외우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죠? 근데 여기서 공식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것도 이상하게 나와 있어. 그치? 여사건으로 정리되어 있잖아. 미친놈이죠. 알겠습니까? 여사건으로 정리하면 어디서 처음부터 여사건이 나올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떤 사건의 확률을 물어봤는데 그 사건의 확률이 계산이 어려워서 여사건을 써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정리가 돼 있으려면 원래 내가 계산하려고 했던 확률로 계산이 돼 있어야지. 이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수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씩 다 수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필수의 이제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다 사실 나중에 가면 다 뒤죽박죽돼서 의미 없는 문제들일 건데 그래도 예제에 있다 보니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갈 거냐? 교집합의 확률을 포커스로 맞추고 가겠다.
항상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자. 이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사건의 확률을 언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물어보면 내가 원래 계산해야 될 사건의 확률이 계산하기 어려울 때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예제들처럼 너 배만 사건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교집합 찾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알았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전에서. 필수예제 11번.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그러면 또 뭐뭐일 때도 나왔죠. 그럼 1부터 50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 만들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당연히 50가지예요. 그죠? 그럼 이 50가지 중에서 이제 어떤 조건을 다른 거냐? 3의 배수이거나니까 5예요. 알겠죠?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봐라. 5라는 것 자체가 뭐야? 합집합이지. 그지? 그러면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를 우리가 합집합하라는 거야. 그러면 교집합의 인정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의 배수의 집합하고 4의 배수의 집합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3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는 게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공배수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교집합이 있는 거지. 그럼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배반이냐 아니냐 그건 물어보면 그때 대답하면 돼. 근데 처음부터 야 배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문제를 유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교집합이 중요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없겠어?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생각을 할 때 3의 배수 몇 개 있어? 50까지 3의 배수 몇 개 있어? 세는 거야 이제. 3으로 나눴을 때 목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1은 3, 3, 6, 18 16개 있다. 4로 나누면 너는 몇 개 있냐? 4, 1은 4, 4, 8 12개 있다. 근데 교집합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교집합 찾아서 빼야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12의 배수일 거니까 50 사이에 있는 12의 배수가 4개 존재한다는 거야. 되겠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는 답이 얼마더라? 24. 그래서 50분의 24가 답이다.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네. 선생님 설명 이해돼요? 네. 답지에 있는 내용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답은 우리가 답지에 있는 답은 말 그대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하고 4의 배수가 나올 확률하고 더한 다음에 3의 배수와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뺀 거야. 근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었어? 없었잖아. 왜? 교집합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 되겠어요?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필수예제 12번. 흰 공 4개,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그럼 또 마찬가지로 전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꺼낼 때 그랬으니까 7C2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됐습니까? 네.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 이거 풀어야 되니? 네,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답지대로 풀면 안 돼. 너네 그 풀이과정 나온 대로 풀면 안 되고 그냥 확률 계산하는 거야 그냥. 그렇지. 필수에 이제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수준의 문제 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해야 돼.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이 12분의 5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집합의 기초 이론만 알면 되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요? 그래요. 다 기억나면 다네요.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다 기억난다고 너네가 방금 선생님한테 아주 들릴 듯 말 듯 안 들리게 그치 말해줬잖아요. 그죠? 뭐냐면 우리가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합집합의 여집합을 계산을 할 때 이 여집합 기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얘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아지더라 이렇게 이걸 말한 게 드모르간이에요. 드모르간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꿀 때도 있는 거고 전개하려면 이렇게 전개해야 되는 거고 너 따로따로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바꿔서 한 번에 계산해도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질문. 여집합표 2개 있죠.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여집합 2개 찾는 것보다 한 번만 계산하는 게 빠르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거는 집합의 기본 기초 이론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확률이라는 게 합집합이 아닌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집합의 여집합의 확률인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여집합의 확률이라는 것은 원래 전체 확률 1에서 합집합의 확률을 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 확률에서 합집합의 확률을 빼서 3분의 1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합집합의 확률은 3분의 2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여집합의 확률이 아닌 거예요. 원래 내가 계산하고 싶었던 확률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여집합의 확률을 이용해서 찾는 거잖아. 받아들일 수 있지? 또 쓰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당연히 교집합 확률을 물어봤겠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문제 구조가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느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답 나왔네? 합집합의 확률이 3분의 2야.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야. B가 일어날 확률이 12분의 5야.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은 뭐겠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너네들이 더한 값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합집합의 확률이 나오는 거니까. 그치? 합집합의 확률에서 얘네들이 더한 확률에서 합집합의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교집합의 확률이란 2분의 1 더하기 12분의 5에서 합집합의 확률 3분의 1을 빼면 된다로 해석하면 되는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에게 14번 그대로 연결해서 가면 1부터 50까지의 다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또 똑같은 거죠. 1부터 50 사이에 있는 수 중에 한 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0가지. 그 50가지 중에서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니다.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4의 배수가 아니다. 선생님이 일단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A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B라고 할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4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 A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쌤이 얘기했잖아. 사건은 집합처럼 생각하자. 5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B의 여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근데 여기서 도라는 말이 나왔잖아. 도라는 의미는 영어로 말하면 and야 or야. 당연히 and지. and의 의미를 가지면 선생님이 집합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교집합을. and니까. 너도 이렇게 된다. 공통된 거. 교집합.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없겠어?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내가 계산해야 될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를 계산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짜 들릴 듯 말 듯 안 들리게, 그지? 들릴 듯 말 듯 안 들리게 선생님한테 말했잖아. 드모레 법칙 안다고. 드모레 법칙 쓰는 거야. 그럼 너랑 같은 경우를 드모레 법칙으로 설명을 하면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합집합이 아닌 걸 찾으면 돼. 그럼 합집합을 먼저 찾아서 빼면 되겠죠. 그러면 합집합을 찾기 쉬운 거냐? 아니면 합집합이 아닌 걸 처음부터 찾기 쉬운 거냐?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합집합을 찾기가 쉽겠지. 합집합을 우리가 계산한 이론을 지금까지 썼으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가는 거야. 합집합 찾을 거야. 4의 배수 몇 개 있겠어? 1부터 50 사이. 12개.
합집합 찾고 가는 거예요. 네. 5의 배수 몇 개 있겠어요? 10개. 더한 다음에 4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 되는 거 몇 개 있겠어요?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20이니까 2개 있겠죠. 그죠? 네. 답 찾았네요? 합집합은 몇 개 있었다? 합집합은 몇 개 있었다? 20개 있더라. 그럼 합집합이 아닌 건 몇 개 있겠다? 30개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찾으라. 그럼 답은 50분의 30이 답이겠지. 될까요? 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필수의 이제 15번. 주머니 속에 5개의 흰 공과 3개의 빨간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또 뭐뭐일 때 또 나왔죠.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 5개의 흰 공과 3개의 빨간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라고 했으니까 8, C, 2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자,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일 확률이야. 자,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일 사건을 만약에 내가 A라고 했다 치자. 너의 경우를 찾고 싶다고 치자. 이거 찾는 건 쉬워요? 자, 2개를 꺼내는데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라는 거는 흰 공이 하나 나오거나 둘 다 흰 공이 나오거나 이거야. 찾기 쉽죠. 찾기 쉽죠? 그러나 but 너의 6건이 더 찾기 쉽다는 거야. 6건이면 흰 공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흰 공 하나 나오는 경우랑 흰 공 둘 다 나오는 경우를 조사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당연히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를 조사하는 게 쉽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오는 사건을 조사하는 게 더 쉽지. 이걸 판단할 수 있어라는 얘기야. 근데 허접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적어도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으면 여사건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적어도란 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여사건이 쉽다라는 착각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적어도란 말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확률을 계산하기 쉽다는 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지만 여사건은 언제 쓰는 거냐? 내가 계산해야 될 사건이 계산하기 어려울 때예요. 적어도란 말이 물론 문장에 포함되어 있으면 많은 경우만큼 여사건을 사용하는 게 맞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적어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우리는 사건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건을 계산하기 쉽냐 어렵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건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계산하더라도 내가 여사건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라는 문장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적어도라는 문장에서 해방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여사건을 쓰겠다. 왜? 2가지의 경우를 조사하는 것보다 1가지 경우를 조사하는 게 더 쉬울 거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갑니다. 둘 다 빨간 공이 나는 것은 빨간 공 중에 2개를 뽑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3C 2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확률은 여사건의 확률이겠죠. 그쵸? 그럼 내가 원래 계산해야 될 확률을 A라고 했을 때 전체 확률 1에서 너 확률을 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좋습니다. 자, 필수의 16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또 주사위 던지는 거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36까지겠지. 그죠? 자, 그럼 갑니다. 36 전제 사건 36.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이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구성해야 돼?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인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이란 말은
첫 번째 나오는 의 수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오는 의 수를 B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5보다 크거나 같아질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더했을 때 5, 6, 7, 8, 9, 10, 11, 12 8가지를 조사해야 돼. 자, 일단 느낌상 뭐야? 계산은 돼.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A가 아닌 사건을 생각해 보자라고. 그럼 A가 아닌 사건은 뭐야? 이거를 부정하면 되는 거니까 5보다 작아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럼 5보다 작아지는 사건 조사해볼까? 4, 3, 2까지밖에 안 되지. 1은 왜 안 해요? 그러면 주사위 분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4, 3, 2까지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상식의 선에서 생각해봐. A를 조사하는 게 빠르겠어? A가 아닌 걸 조사하는 게 빠르겠어? 얘가 빠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 만들어보자. 1, 3, 2, 3에 세 가지. 3 만들어보자. 1, 2, 1, 두 가지. 1, 1, 한 가지. 전체 6가지라는 거. 그러면 36분의 6이 6건일 확률인 거예요. 전체 확률 항상 몇이다? 1이다. 이래서 너를 빼면 바른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저보다라는 말에 매몰되지 말자. 항상 우리는 내가 계산해야 될 사건의 경우가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리냐 안 걸리냐 이렇게 판단을 하자.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미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조건부 확률을 조금 더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수고들 많았어요.